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 이렇게 찾아뵈서 영광입니다. 방금 연설을 하신 분이 우리 공화당의 우리 당원 6만 책임당원 직접 손으로 뽑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석사 전자공학 학도고 우리 공화당과 5년간 같이 활동했고 저기 개인 택시들 많이 다니잖아요. 아버님께서 개인 택시 사장님이시고 정말 우리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젊은 인재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청년위원장은 중소기업 대표십니다. 연 약 한 천억 정도 600억 정도 하는 중소기업 대표고 카레이서입니다. 카레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카레이서고 그 옆에 우리 당의 조직부국장 되시는 분은 충북대학교 졸업했는 우리 충청인이시죠. 우리 여기 잘생긴 분은 중앙대학교 출신이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격투기 선수 출신입니다. 우리 신민호 우리 청년 행사팀장 그리고 가정주부시죠. 김경희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공화당은 60세 이상 당원 숫자하고 60세 밑으로 당원 숫자가 약 50대 50 정도 되고 70% 이상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들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 배신했는 저런 그 거짓 보수 우파들은 우리를 극우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우 세력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자영업 또 자기 사업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구 출신의 국회의원을 3선했던 사람이잖아요. 대구나 대전이나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차를 직접 드라이빙해서 가더라도 부산까지는 4시간 반만 하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됐어요. 서울이 1000만 명이 넘고 경기가 1200만 명이 넘고 이미 인천까지 합하면은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 모여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죽게 생겼고요.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태어난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고 갔던 또 지도했던 지도자들의 정책 또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과 가치가 없는 그러한 국가 운영에 의해서 빚어진 거고 이제 더 이상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지 않고 수도권 중심으로 간다면은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대전에서 대학을 마치고 또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더라도 대전에서 결혼해서 직장을 다니고 대전에서 노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 사고를 가지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은 태어난 곳이 대전이기 때문에 태어난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태어난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은 잘못된 나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또 국토균형 발전이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또 그러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해가는 수도권이 아니라 정말 살기 어려운 수도권이 아니라 가지지 않은 자들도 또 조금 힘든 사람들도 수도권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구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위정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를 따라가고 수도권 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서 지방은 선거철에만 지방의 발전 문제, 국토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지도자들이 국토균형 발전, 지방도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지방민이 웃을 때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 라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혁명적 정책을 쓰지 않으면 지방은 지금보다 더 작아집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태어난 것이, 내가 대구에서 태어난 것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대폭 이전시킨 것은 대단히 잘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2의 노무현의 균형 발전을 완성시켜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공부하고 대전에서도 행복하게 결혼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수신 제가하고 치국 평천화해야 된다. 우선 자기부터, 자기 주변부터 정직하고 또 깨끗하고 또 삶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편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소시민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무슨 탤런트하고의 스캔들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그 스캔들이 진위를 떠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낙상했다 해가지고 낙상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친한,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가정적인 남자가 이재명 같아요. 그 화면만 보면은.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했다고 얘기하다가 문제가 커지니까 설계하지 않았다고 뒤로 빠지고,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토건 비리, 돈을 만들고 성남 시민이 가져가야 될 그 돈을 몇몇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착복하는 그러한 업무들이 벌어지는데도 이재명은 지방 가든지 하면은 특검합시다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소극적이고, 윤석열도 우리도 특검합시다 그래 놓고는 소극적이고, 우리 공화당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전부 다 모조리 특검해라. 모조리 특검하는데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윤석열이가 선거운동 중단하고 단식하면서 특검, 대장동 사건 특검 안 하면은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러면 특검할 거 아니에요. 둘 다 뭐가 그렇게 캥겨가지고 말로만 특검 뜯습니까? 국민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는 몇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천억이 가고 뇌물 주는데, 혹은 퇴직금 주는데 50억을 주고, 서민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희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다 특검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든 후보의 자격이 안 되면 날리는 거죠. 국민이 사기꾼을 대통령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면은 특검 받아라 이러는데 말로는 특검 받는다 하고 국회에서는 둘 다 특검에 대해서 허지부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 때 이랬잖아요. 그래도 최선은 아니더라도 사람한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딨나? 살다 보면은 약점도 있지 않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뽑자.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을 추천하고 선택해달라 그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소시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가장 나쁜 놈을 뽑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우리 서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나쁜 놈 뽑는 코미디 같은 대통령 선거가 됐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저도 대통령 후보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어떻게 자기 마누라가 대통령 선거하기는 고사하고 도망다니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 선거는 안 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코미디 같은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부인 되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하나 더 터지면은 윤석열이도 선수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사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영원히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또 뭐 이재명의 아들이 노름 중독에 걸려가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서 이재명이 개인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부인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아들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국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감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친인척의 문제 파도 그 끝이 없는 그러한 몰상식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 지지율 1, 2위를 받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잘못 뽑은 거예요. 또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잘못 뽑은 겁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은 자기 주변도 좀 정리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시민 혹은 서민들이 보더라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줄리 알아? 줄리. 그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초등학생들 입에서 줄리 아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자기 형제간들한테 쌍욕하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감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현실이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저 좋은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차선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최악을 뽑아야 되는 대통령 선거. 우리 국민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하면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민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지에 두 개의 선택지만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화되다시피 대한민국의 선택도 다양해져야 되는 겁니다. 양당 제도에서 부정부패한 정치인들 신물나지 않습니까? 권력에 쫓아다니는 정치인들 신물나지 않습니까? 빨간 데는 빨간 데대로, 파란 데는 파란 데대로 줄 서가지고 그러한 사람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정치 여러분들 신물나지 않습니까? 뽑아먹고 나면은 부정부패하고 나라보다는 자기 개인을 또 대한민국보다 국민보다는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덜 떨어진 정치인들 여러분들 신물나지 않습니까? 과감히 주인이 주인의 행세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면은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고 국민이 살아있음을 선택을 하면은 함부로 정치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정치, 부정부패 정치,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대한민국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정치는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폐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가족 동반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을 자영업자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 시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 국민이나 자영업자들은 이 문재인 좌파 뻥방역 가짜 K방역 때문에 하라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은 국민들한테 방역 책임은 국민들한테 다 떠넘겨요. 백신을 가지고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로 완전히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을 이렇게 국민 동의하지 않고 이 가짜 방역 세력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청소년들한테 백신을 강제로 맞아야 된다. 강제로 맞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질병청 산하에 독립된 이 코로나 전문 의사들이 조사위원회, 소위 말하는 백신 부작용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통계와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방역 잘했다 할 때는 전부 다 문재인의 K방역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최고라 하다가 650만 750만 자영업자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자영업자들한테 다 미루고 K방역 위드 코로나 한다 말로 떠들다가 위드 코로나 46일 만에 접어버리는 이러한 무능한 정권이 문재인 좌파 정권입니다. 최소한도로 이념적으로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맨날 K방역 입에 달고 다닌다. K방역, 북한 폐기기, 핵폐기, 종전선언, 전작권 한수, 맨날 문재인이 있는 나라 이렇게 자랑하다가 문재인이 있어서 망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있는 나라가 문재인이 있어서 망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린 이 나라,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당 정치꾼들, 부정부패한 정치인들 깨끗하게 바꾸면 됩니다. 누가 바꿉니까? 국민들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소시민적으로 가족들의 품격이 있고 정말 소시민들이 사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자기들끼리의 정치, 자기들 색깔끼리의 정치, 자기들 가족끼리의 정치, 이러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가 우리가 바라는 정치 아닙니까? 우리 소시민들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조원진이는 국회의원을 12년 한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국회의원 12년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서울에 전세돈 없어서 14년간 서울에서 자취합니다. 근데 제가 정치 잘못했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시민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이 승리하는, 좌파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정말 소시민들이 주인되는 그러한 나라,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정치인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당한,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실한 정당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의 지금 2021년의 삶이 우리의 삶보다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나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장 동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나도 열심히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의 사다리를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일자리는 민주노총이 뺏어간 겁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문재인 입만 떠면은 젊은이 얘기하던 문재인이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어간 거예요. 왜 문재인은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은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입을 닫고 있습니까? 정년연장, 2년 전년 연장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성과급을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의 반토막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3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문재인 정권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17만 8천 명 공무원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요,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더 많은 일본보다도, 우리보다 인구가 1.5배가 더 많은 독일보다도 그 인당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서비스도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17만 8천 명 늘리면은 대한민국의 예산, 세금이, 여러분들 세금이 330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무원 정원은 이렇습니다. 실질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경찰공무원들, 또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면에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게 무슨 제한도 없이 17만 8천 명 지 마음대로 늘려놓고 국민 세금을 330조를 날려먹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자영업자 750만 자영업자 20%가 무너졌어요. K방역 실패했는데 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자영업자들이 자살해야 됩니까? 다시는 이 문재인과 같이 무능하고 새빨갛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은요, 문재인보다도 더 빨개요. 문재인보다 더 빨간 이재명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됩니까? 아니, 마누라가 문제가 있으면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 마누라가 오늘 나와야 되냐, 내일 나와야 되냐, 이런 걱정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농락당하는
이러한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읍시다. 정말 부정부패한 정치인들 몰아냅시다. 이제 자기 당만 생각하고 당리당락에 빠져서 국민들의 이 아픔을 외면하는 정당도 끝장을 내야 됩니다. 정권 잡았으면은 국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 소수 일파들을 위해서 가는, 김정은한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김여정이가 그렇게 욕하고 수백억 줬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그것은 괜찮다. 그 돈이 문재인이 돈입니까?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을 지 마음대로 저렇게 쓰는 이 내로남불 정권, 이 새빨간 좌파 독재 정권 연장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국민답게 살려면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도 결정되는 겁니다. 언론방송에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은 금기예요. 왜 금기인지 아십니까? 조원진이는 문재인 정권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어요. 문재인이 그러대 이 정권은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문재인씨 정권, 문재인씨 이랬더니 KBS 방송국이 제가 직접 생방해서 그랬어요. 그 누가 그럽니다.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그때 문재인 80% 지지율이 있을 때예요. 대통령 나와야지 대통령이라고 불러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의 국격과 품격을 다 떨어뜨리고 저거 패거리끼리 모여가지고 권력 게이트가 그렇게 터졌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기본인 상권분리를 다 말살시키고 일당 독재로서 언론방송 장악하고 권력기관 장악하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장기 100년 집권을 하겠다는 이 덜 떨어진 문재인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잘못 뽑아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잘못 뽑아가지고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인간 뽑아서 또 한탄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프다고 내 잘못 뽑아서 손가락 끊고 싶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인다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다운 결정을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기고 윤석열이 이기고 이재명이 이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기는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을 하면은 문재인이가 이겨서 나라 망쳐버리고 윤석열이가 이겨 나라 망치고 이재명이 이겨 나라 망치면은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십시오. 부정부패한 정권, 부정부패하는 정치인, 능력 없고 저끼리 나눠먹는 정당, 이런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깨끗한 정치, 당당한 정당, 그리고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는 1등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꼴찌다 그래요. 정치가 꼴찌인 것은 정치인도 문제가 있지만은 정치인을 뽑는 국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속지 않고 국민이 선택을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어떻게 문재인이가 승리자가 되고 이재명이가 승리자가 되고 윤석열이가 승리자가 돼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인의 선택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되게 부드러운 당이에요. 후보들 중에서 조원진이가 제일 잘생겼다 하더라. 후보들 중에서 조원진이가 연설도 제일 잘한다 그래요. 저는
과거에 손석희하고 백분 토론 나갈 때도요, 원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날 집회하는데요, 똑같은 말을 한 번도 하는데 원고가 없어요. 왜? 그만큼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원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되지. 생각하는 대로 말을 못하니까 생각은 왼쪽 가 있는데 오른쪽 말을 하려니까 원고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은 오른쪽 가 있는데 왼쪽 말을 하려니까 원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방에도 대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대전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교육받고 대전에서 결혼하고 대전에서 아들 낳고 대전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국토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뽑으십시오. 잘못 뽑아놓고 우리야 돈 없어가 서울 보내야 했는데 야 너 공부는 잘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못 보낸다. 야 결혼을 서울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월세 얻을 돈도 없더라. 그것은 고통이잖아요. 고통. 아니 내가 대구에서 태어난 게 잘못됐고 여러분이 대전에서 태어난 게 잘못됐고 여러분이 시골에서 태어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됐고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공화당은 뒤집어 엎자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정당, 국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정권으로 뒤집어 버리자. 그것이 우리 공화당과 대통령 후보인 저 조원진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친북이라는 얘기, 친중이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주사파라는 얘기, 자생 소위 말하는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정치하지 않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나라, 자유시장 경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의 73년의 역사가 75년의 건국 이후의 73년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